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보정 강좌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인물 사진을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정하는지 그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요새 셀프로 렌탈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한 번쯤은 렌탈해서 인물 촬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때 적용하시면 아주 좋은 강좌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라이트룸에서 사진의 왜곡을 보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업라이트와 크로핑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화이트 밸런스와 틴트를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노출 조정을 하고요, 색감 보정까지 끝낼 겁니다. 그 다음 포토샵으로 넘겨서 픽셀 유동화, 잡티 보정을 할 거고 그 외 나머지 디테일한 보정을 완성하면서 포토샵에서 끝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작업으로 업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왜곡 보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업라이트 기능인데 여기서 왜곡돼 갖고 우람한 채구를 좀 원래대로 슬림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수직, 수평, 회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수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인데 여기서 수직을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몸이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슬림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사진을 앞뒤로 이렇게 기울이는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수평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하시는 기능이고, 근데 수평은 우리가 만질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수직만. 그 다음 회전. 이게 아무리 내가 평형을 맞춰서 찍는다고 해도 이게 정확히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평형 왼쪽으로 살짝 회전을 해서 이 균형을, 평형을 맞춰 볼게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제 요 잘린 부분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비틀어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나오게 하려면 비율을 약간 확대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습인데 우리 정가우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가우 비교는 요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시면 돼요. 아주 심플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크로핑을 할 건데 단축키 R이죠. R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내세요. 이 사진은 좀 타이트하게 꽉 맞게 찍은 거라 요 위아래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딱 잘린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가우 이거는 컨트롤 Z로 정 갔다가 Y로 다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업라이트와 크로핑 끝. 자, 그 다음은 이제 화이트 밸런스 쪽으로 가셔서 색 온도를 약간은 좀 차갑게 만들게요. 이 느낌이 블랙에다가 이제 머리도 굉장히 시꺼멓잖아요. 그래서 약간 차가운 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 온도를 마이너스 쪽으로. 그 다음 색조도 틴트 약간 녹색 계열로 좀 더 가서 차분하게 만들어 볼게요. 한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조명의 키라이트 느낌을 더 강조를 할 건데 이 빛의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5도 위에서 이 조명을 쳐서 키라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더 강조가 되면 사진이 입체감이 들고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 눌러갖고 새로운 마스크 있죠. 이 마스크 쓰기에서 선형 그레디언트를 클릭해서 이 플러스가 생긴 거를 쭉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세요. 그럼 이렇게 내가 영역이 될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노출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키라이트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더 입체감이 살겠죠. 이런 보정을 스튜디오 촬영에서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ESC로 나오시고 이제 전체적인 노출을 맞춰 볼게요.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노출을 좀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이 스튜디오 사진은 흰색 계열이 더 강조되면 더 선명해지고 좋아요. 그래서 흰색 계열 좀 올려주시고, 검정도 머리가 굉장히 검하다 보니까 약간 묻히는 감이 있는데 그래서 검정 계열도 살짝 올려줄게요. 이거는 사진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느낌을 봐가면서 노출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외관으로 넘어가서 텍스처를 이제 잡아줄 건데 이거는 선명도라고 보시면 돼요. 샤픈을 살짝 준다는 느낌으로 텍스처를 살짝 올려주세요. 나머지 부분 대비 DH도 선명도를 올려주는 건데 이 두 개는 대비까지도 올려주기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선명도를 올려줄 수 있는 텍스처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생동감이랑 채도는 굳이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게 색감 보정인데 색감 보정하면서 이제 피부톤이랑 이 전체적인 톤도 만져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피부톤부터 우리 광도로 가서 주황, 우리 황인종이죠. 그러니까 주황 부분을 올려주시면 피부가 더 밝아지고 투명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요 정도로 수치를 올려줄게요. 자, 그 다음 빨강도 약간 어둡고 진한 느낌이니까 얘도 밝기를 살짝 올려줘서 피부톤이랑 같이 맞춰줄게요. 더 올려도 될 것 같네요. 요 정도로. 자, 그 다음 채도로 가서 약간의 그 노란기랑 붉은기가 피부에 있잖아요. 그거를 좀만 빼줄게요. 그래서 주황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살짝 가서 너무 시체색이 되지 않게 적당히만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 색조 부분은 건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색보정 파트로 넘어와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차분하고 블루톤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밝은 영역을 약간 블루 계열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런 차분한 느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라이트 부분이 대부분인 느낌이 많잖아요. 조명 사진이다 보니까. 그래서 밝은 영역을 건드려 주셔야 전체적인 색감이 바뀌는 느낌이 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색감 보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샵으로 넘길 텐데, 여기 보시면 사진 위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클릭, 그러면 내보내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내보내기, 그럼 이제 설정창이 뜨는데 뭐 어디에 이 사진을 보낼지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 파일 설정에서 PSD로 하셔야 돼요. 포토샵 파일로 만들어서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선택할 거 없으시고, 자, 그 상태에서 내보내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제 사진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응용 프로그램 편집 포토샵으로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게 저는 추천 안 드리는 게, 일단 포토샵 파일로 만들어 놓고 포토샵에서 열어서 편집하는 게 더 안정성도 있고, 일단 1차 보정된 원본을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포토샵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포토샵 파일로 보정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라이트룸에서 보정 끝! 자,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왔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기능인 픽셀 유동화부터 해봐야겠죠. 컨트롤 J로 레이어를 복사해서 컨트롤 Shift X 픽셀 유동화 실행. 자, 그러면 이제 얼굴부터 보정을 할 텐데, 일단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슬림하게 보이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턱선 조정해 주시고, 브러쉬 크기를 맞게 계속 바꿔가면서 잘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과하지 않게. 근데 그리고 이 광대도 튀어나와 있는 게 좀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 광대도 살짝 넣어줘서 인물이 자연스럽게, 여기 이 부분도 살짝 넣어줄게요. 그래서 보시면 전과 오는 P로 전, 후, 그 전체적으로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전, 후. 그래야 어색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으니까. 턱이 좀 너무 날카로운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살짝, 여기는 올려주고, 그 다음 입술도 너무 작게 입이 표현이 됐는데, 여기도 좀 넓게 이렇게 보정을 해줄게요. 비율에 맞춰서. 그다음 코는 뭐 특별히 보정할 게 없는 것 같고, 눈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머리가 좀, 앞머리가 많이 눌려 있는 느낌인데, 이 부분을 살짝 볼륨을 이렇게 살려줄게요.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뒷머리 뽕도 살짝 넣어주시고, 그러면 전, 후, 괜찮은 것 같네요. 이지적이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몸 바디라인을 좀 보정을 할 텐데, 왜곡 보정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약간 좀 이렇게 떡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승모근을 낮춰서 더 슬림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어깨 라인도 좀 만져주시고, 팔뚝 이 부분도 역시 슬림하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다음 목 라인도 살짝 내려서 더 길어 보이게 해주시고, 승모근 다시 또 내려주시고. 근데 왼쪽 오른쪽 평행이 잘 맞주셔야 돼요. 너무 내리면 또 목만 긴 이상한 느낌이 되니까 그 비율을 또 생각하시면서 적당히 맞춰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팔뚝 슬림하게. 자, 이렇게 양옆에 우는 부분은 이따가 보정하면 되니까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손목도 역시 맞춰서 슬림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울퉁불퉁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가셔야 됩니다. 손도 너무 크게 나왔으니까 좀 작게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요. 티셔츠 라인도 좀 평행을 맞출게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요. 전후 볼까요? 전, 후, 전, 후. 사람이 훨씬 슬림하고 세련돼졌죠. 이 상태에서 이 끝에 브러쉬를 작게 해서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 보기 싫은 잘린 부분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넣어주세요. 이러면 깔끔해졌죠. 이렇게 하면 픽셀 유동화 끝. 자, 그 다음은 잡티랑 잡머리를 제거해 볼게요. 다시 컨트롤 J로 레이어를 복사해 주세요. 이 픽셀 유동화가 완성된 레이어를 한 번 더 복사해 준 건데, 그 이유는 나중에 잡티 보정하다가도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다시 복사해서 또 작업을 하면 되니까, 작업 과정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원본을 남겨주는 겁니다. 뭐 안정성 때문이죠. 파일 크기가 커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뭐 안전한 게 좋으니까. 자, 그럼 최상위 레이어에서 확대를 해서 스파일링 브러쉬 J로 잡티들을 보정해 볼게요. 브러쉬 크기도 조정해 가시면서 이렇게 좀 빨리 러프하게 해볼게요. 이런 잔머리들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없애주세요. 거슬리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없애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단 빨리 해볼게요.
네, 요렇게 더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깨끗해지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손목에 팔찌를 찬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거슬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없애보겠습니다. 얼룩들도 이렇게 그러면 깔끔해지죠. 점들 역시 없애주세요. 이런 흉터들도 없애주시면 모델이 깔끔해지니까. 이런 겨드랑이 주름 있죠, 이런 건 그냥 내비두세요. 이게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이상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톤 버전으로 보정해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굳이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전후를 보려면 이 레이어에 눈을 껐다 켰다 하면 볼 수 있죠. 네, 훨씬 깔끔해졌죠. 티셔츠에 이것도 하나 있네요. 네, 이것도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 잡티 보정 끝. 자, 이번 작업은 잔머리 제거인데 이 스튜디오에서 인물 촬영을 하면 여기 확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잔머리들이 정말 잘 보여요. 이 조명 촬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J로 또 원본을 한 번 더 복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스탬프 툴 S 눌러서 이 도장 툴 있죠,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불투명도는 100으로 만들어 주세요. 요 Alt 키를 누르고 이 내가 복사를 할 영역을 설정을 해 주시고 그거를 이렇게 지워 나가면서 덮어 씌워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잔머리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크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렇게 보이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없애 줄게요. 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네, 일단 큰 거 위주로 이렇게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머리에 붙어있는 이 작은 잔머리들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칼같이 없애면 사람이 또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한 50 정도로 낮춰서 그 근접한 상태에서 이렇게 없애볼게요. 네, 살짝 없어지도록 여러 번 덧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디테일이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정도로 일단 깔끔하게. 여기도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덧대서 지워 나갈게요. 네, 이렇게 작업하면 잔머리 제거 끝. 자, 이번에는 닷지 툴과 번 툴을 이용해서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어서 인물의 입체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축키 5로 닷지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노출은 10% 정도. 그 다음 브러쉬 크기 줄이고, 우리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컨트롤 J로 레이어를 한번 또 복사해 주세요. 네, 그런 상태에서 눈을 밝게 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이 아무래도 이렇게 묻혀 있다 보니까 살짝 어두운 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살려주고, 그 다음 작게 해서 우리 키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 있죠, 조명에 키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을 더 밝게 만들어 줄게요. 전체적인 면적을 머리까지 이렇게. 목도 마찬가지. 그리고 몸도 바디라인도 똑같이 그 라인에 따라 빛을 이렇게 밝게 만들어 주세요. 반대편은 작업하실 필요 없고 이 오른쪽에서 빛 들어오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닷지 툴 해주시고, 그 다음 번 툴로 바꾼 다음에 이제 외곽선 반대편 있죠, 이 부분을 더 어둡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입체감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입체감을 살려볼게요. 전과 후 한번 볼까요? 전, 후, 전, 후. 입체감이 훨씬 살아났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는데, 번툴로 이 눈매 아이라인 있죠, 이 눈동자의 아이라인 부분을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어둡게 만들어주면 눈동자가 훨씬 커 보이고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전과 후 볼까요? 전, 후. 눈동자가 더 훨씬 동그래진 느낌이 있죠. 요것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닷지와 번툴 끝. 그 다음은 샤픈 툴, 선명 효과죠. 이 툴을 이용해서 10% 정도 강도로 눈동자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줘 볼게요. 그리고 이 라인들 있죠, 이 라인들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면 인물이 더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눈매도 딱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들 있죠, 이 부분도 더 선명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주세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브러쉬 툴로 전체적인 톤 보정을 해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피부에 얼룩덜룩한 부분이나 여기 아까 겨드랑이도 그랬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볼에 이런 눈에 좀 얼룩덜룩한 부분들을 일정한 톤으로 밸런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일단 브러쉬 툴 B를 눌러서 불투명도는 10% 정도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를 이번엔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화장이 좀 더 부드럽게 퍼졌으면 좋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옆에 소스를 긁어와서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빛이 좀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톤을 일정하게 맞춰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겨드랑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역시 이렇게 하면 좀 덜 주목이 되죠? 색깔이 비슷해지니까. 너무 진하다 싶으면 이 불투명도를 좀 조절해서 더 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얼룩덜룩한 부분은 그 옆에 피부색과 비슷하게 톤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좋아요. 네. 여기 팔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도 보면 얼룩된 부분이 있죠. 네, 이런 부분도 좀 일정하게 이렇게 살려서 네, 이 정도만 해도 좋은데 우리 아까 이 부분 있죠. 왜 잔머리 지운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얼룩이 남았잖아요. 그 노출차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새 빈 레이어 만들어서 옆에 소스 긁고 크게 해서 칠해서 톤을 맞춰 보겠습니다. 네. 이게 크게 보고 확대하면 좀 티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씌워주세요. 네. 자, 이 정도면 톤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졌죠. 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대망의 원본과 전체 보정본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배경 레이어를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원본, 보정본, 원본, 보정본. 네, 확실히 인물이 선명하고 화보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보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인물 사진 보정 끝!